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본사회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부자로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딱 보시고 그대로만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에 제 전재산과 왼쪽 어깨를 걸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 합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잘 투자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 자산이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첫 번째가 부동산이 있고 두 번째가 주식이 있는데 각각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부동산, 제일 먼저 우리가 부동산을 떠올리는 이유는 부동산 하면 뭔가 불패신화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동산에도 단점이란 건 존재하거든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단점이라고 되나? 일단은 그 캐파가 굉장히 크다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막 진짜 몇 억씩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게 있고,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은 대신에 뭔가 딱 사잖아. 그러면 좀 안정적인 느낌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물자산이 떨어지잖아요. 경제라는 거 항상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요게 말하는 실물자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다 연쇄적으로 좆대거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부동산을 완만한 가격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행히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을 좀 컨트롤하기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지금 여러분 부동산 사기 좀 약간 쫄릴 거예요. 그죠? 엄청 쫄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리고 우리는 한번 봤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동산도 옛날에 참여정부 시절 보면 진짜 한번 물렸잖아. 그때 물린 사람이 그 개미지옥을 빠져나는데 10년 동안 고통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어떤 투자 자산이 투자를 잘해야 되는 게 왜 잘해야 되냐면 어떤 투자 자산이든 한번 물리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냥 10년 동안 고통받는 건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랑 비교했을 때 좋은 장점들이 또 있어요. 첫 번째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우리가 1억, 2억까지 필요 없단 말이야. 삼성전자 한 주 사는데 44,000원이면 지금 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갖고 누구나 투자하는 게 가능해. 주식 투자는. 여러분도 가능하고 나도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동네 애기도 그냥 500원 갖고도 살 수 있는 주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기준가 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준가 분산이란 건 뭐냐면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집값은 한번 딱 4억이 샀어. 4억이 샀는데 이게 떨어지면 그 가격이 그대로 손실로 이어진다 보시면 되는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번에 다 살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다. 한 1,000만 원을. 그러면 그냥 매달 그냥 100만 원씩만 사도 되는 거예요. 100만 원씩 사면 되는데 삼성전자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떨어진 대로 주식을 좀 더 살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거든요. 적립식 펀드가 이런 원리로 굴러가는 건데 결국엔 이런 식으로 그런 뭔가 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들이죠. 요까지만 들으면 와 주식 투자가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뭔가 그 부동산 투자로 한 10만 명이 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식으로 망한 사람은 100만 명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그런 말초신경을 계속 끊임없이 자극을 해요. 그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이주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쓴 청춘의 투자학이라는 책을 보면 근데 그 책 기억이 안 나. 기억은 안 나는데 딱 한 구절만 기억이 나. 자본사회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왜 투자에 실패하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봐 놓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를 이기는 남자를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자본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말을 남겼는데 나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동감하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해갖고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은 이런 말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뭐 다 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가장 성공한 할아버지잖아요. 그분의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 말했는데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했던 전략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안전마진한 개념도 있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이게 배트, 이렇게 마음에 드는 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인내를 되게 강조했잖아. 근데 안타깝게 뭔가 이 워렌 버핏의 주된 전략 중에 하나가 집중 투자였거든요.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주식에 그냥 딱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문제는 이거를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신용 미수 몰빵이 된단 말이야. 나도 주식 투자를 저는 진짜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 영업, 증권 영업을 거의 한 10년 동안 했는데 10년 동안 저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결국엔 한단 말이야. 근데 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푼돈을 조금씩 벌어. 푼돈을 깔짝깔짝깔짝 벌다가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에 망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통계로 봤을 때도 100명의 개인 투자자가 있으면 80명의 이 중에 투자자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1원 한 푼을 못 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럼 씨발 도대체 어쩌란 말인데? 라고 이쯤 되면 물어보고 싶을 건데, 제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굳이 직접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접 투자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간접 투자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주면 이거를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자산 운용사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석학들이, 브레인들이 팀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 펀드에 가입하라는 거죠. 뭐 금융상품에는 지금 와서는 뭐 ELS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뭔가 투자,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템은 결국에는 펀드예요. 펀드가 왜 기본템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적립식으로 계속 조금씩 찔끔찔끔 들어가고 기준가를 분산시키는 게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적립식 투자를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이 워렌 버핏 스승이었는데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아, 벤자민 그레이엄 씨였거든요. 그 사람이 말했던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립식 투자로 여러분이 계속 돈을 넣잖아요. 언젠가는 수익이 나요. 언젠가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로 투자해도 폭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런 펀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투자를 어떻게 해? 잘해야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적립식 펀드에 투자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투자의 섹터를 굉장히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보다는 미국 주식이랑 편입돼가지고 선진국 쪽 위주의 주식을 좀 많이 편입하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펀드는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이라는 펀드가 있거든요. 이게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설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있었던 그 회사인데, 이게 뭐 1년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벤치마크 대비 그렇게 뭐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10년 동안 하고 느낀 건 뭐냐면, 사실 10년까지는 안 됐는데 근 10년 하고 느낀 거는, 맨 처음에는 뭐 이제 뭐 장기 수익률이 뭐 벤치마크를 비팅하고 이게 뭐 진짜 아웃퍼폼하고 이런 것들을 엄청 살폈는데 이런 게 결국엔 지나고 나니까 의미가 없더라고. 그냥 투자 전략이 그냥 깔쌈하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평타를 꾸준하게 칠 수 있는 전략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인덱스, 두 번째가 배당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당주 아니면 인덱스로 들어가면 되는데, 배당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배당금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인덱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장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인덱스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이라고 해갖고 그냥 대한민국 증권에 상장된 200개 주식을 전부 다 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이면 그걸 다 사가지고 삼성전자 포함해서 다 들어있거든요. 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펀드 투자를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펀드 투자는 몰빵을 안 해요. 뭐 10% 룰이라고 해가지고 한 종목 10% 이상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10%는 커녕 보통 펀드는 40개에서 60개 종목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분산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게 돼도 시장이라는 건 언제나 한순간에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그냥 다 이게 훅 가는 건데, 그때도 그냥 꾸준히 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고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뭐 이제는 뭐 신규 상담도 안 받아. 지금은 내 유튜브 시작하면서 받지도 않단 말이야. 근데 늘상 하는 얘기가 1년 따질 때는 개판일 때도 많다고 얘기해요. 예금 적금보다 못할 때도 많은데, 근데 적어도 저랑 거래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5년 이상 거래한 사람들 중에서는 거래 끊은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언젠간 끊을 사람이 나오긴 나올 건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5년 이상 거래한 사람들 계좌를 보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이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이 정도면 괜찮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 이게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를 들어 적금 수익률이랑 예금 수익률을 굉장히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연 5%짜리 적금 있다 해. 그러면 와 좋다고 가입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연 5%짜리 적금을 5년 동안 가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원금 대비 수익률은 10% 조금 넘는 수익률이에요. 이자 소득세 15.4% 떼고 나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제 하나를 보여줄 거거든요. 제 고객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들 보면 그 2014년부터 가입을 했는 중국 펀드가 있는데, 중국 펀드 지금 완전히 폭망했잖아요. 지금 시진핑 겁나 트럼프 형한테 쳐맞고 있잖아. 그러면서 중국 정신은 완전 개차만 십창 났는데, 아 죄송합니다, 십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완전히 망가졌는데 근데도 그럼에도 수익률이 1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이거 적립식으로 넣었다가 지금 거치식으로 바꾸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금 수익률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굉장한 그런 성과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대안이 없어요. 결국에는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데, 주식 투자를 여러분이 직접 하게 되면 폭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부동산은 돈이 없고, 돈이 있어도 지금 사기 굉장히 쫄린다는 것들이지. 그러면 결국에 남은 거는 간접 투자야. 그리고 간접 투자의 꽃은 결국에는 펀드
펀드입니다. 자,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펀드 투자할 거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평타 치는 전략, 인덱스 혹은 배당주 펀드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섹터 분산, 선진국 주식 많이 집어넣으세요. 미국 주식 꼭 집어넣고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에선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부동산 사기도 쫄리지만 나는 지금 미국 주식도 사기가 좀 쫄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 단계거든요. 채권 비중을 좀 높이고 있거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장기 투자로 적립적으로 산다고 해도 이게 1, 2년 출렁출렁 거리잖아. 그럼 계속 못 사요, 보통.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심리 컨트롤하는 방법은 뭐냐면 돈을 적게 들어가. 여러분 여유 자금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다 집어 몰빵하지 말고 그냥 한 10만 원씩만 매월 집어넣으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채권으로 채워봐. 그러면 끄떡도 없거든. 채권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주식 꽉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에라이 채권 좀 째가지고 그냥 주식 더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올라간단 말이야, 언젠가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의 장기 명목 수익률이 거의 한 200년 동안의 장기 명목 수익률이 6.6%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물론 앞으로는 그보단 좀 더 떨어질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이 기대 수익률 1%, 2%, 3%를 굉장히 쉽게 보더라고요. 당장 1년, 1년 주식은 출렁출렁거리는 게 심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어떻게 뭐 5%, 6%를 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2%, 3%의 그런 수익률이요 평생 누적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20살부터 일을 해서 60살까지 저축을 한다 가정했을 때 수익률이 3%만 여러분이 더 벌어도 이 금액이 진짜 거의 2배 이상 벌어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이 갭이.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투자를 할 거면 이거를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 경험상에는 그런 다양한 펀드들을 적립식으로 들어가서 꾸준하게 리밸런싱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증권사에서도 진짜 뭔가 좋은 상품들이 있긴 있어요. 펀드는 뭔가 굉장히 노멀하잖아. 좋은 게 있어. 근데 문제는 좋은 거 오잖아. 그거 다 위에서 다 처먹어. 지들끼리 다 처먹는다니까. 우리까지 안 와, 그 차례가. 그러니까 요걸 기억을 하셔가지고 저는 처음에도 이렇게 뭔가 웬만하면 투자 얘기를 안 하기로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이 얘기는 내가 왜 하냐면 그냥 여러분 그냥 좀 돈이라도 조금 더 벌라고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배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 막말로 지금 이거 올려봤자 재미없는 투자 얘기 몇 명이나 볼 거야. 별로 줬다 보지도 않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냥 여러분이 이 말 듣고 내 말대로 듣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라면 먹을 거 하동간 이런 데 가서 설렁탕이라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고기 많이 들어있는 거 막 150 이런 거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얘기니까 너무 이렇게 고깝게 보지 말아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알기 쉽게 조금씩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일단 오늘 영상 좀 너무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다양한 방법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 혼자서 밥을 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